김미연입니다. 한마음 이민법인은 26년이란 성실한 경력을 쌓으며 남다른 감동을 주는 투명하고 청렴한 이민 전문 회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은 한마음 이민법인에게, 미국 영주권의 세무는 미국 세무사님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은 미국 세법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앞선 프로필에 소개된 유영하 미국 세무사님을 모시고 꼭 알아야 할 미국 세법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유영하 세무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한마음 이민법인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을 위한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유영하 세무사님이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는데, 제가 지금 막 확인해 본 바로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 촬영이 오늘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본인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유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유영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미국 세법에 관해서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고 또 강렬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렬하게 좋습니다. 그러면 한마음 이민법인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미국의 소득세율은 한국과 비교해서 어떤 수준인가요? 예, 미국은 10%에서 37% 사이이고 한국은 6%에서 45% 사이입니다. 지방세를 감안한다면 미국은 약 45% 수준이고 한국은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이 더 높은 세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론, 한국이 훨씬 더 높은 세율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럼 양도소득세, 우리나라 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부동산 부자들이 많은 편이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비교한다면 어떤 수준인가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한국이 매우 높습니다. 자세히 본다면 미국은 0% 구간이 있고요. 맥시멈 20%고 최근에 생긴 NIIT가 양도세 일환인데 거기에 3.8%가 추가된다면 맥시멈 23.8%가 최고인데 한국은 기본세율이 6%에서 45%이고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70%까지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한국이 매우 높습니다. 네, 비교 불허, 거기에 징벌적 과세까지. 네, 이런 답변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미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과세 대상입니다. 저희 나라랑 다르잖아요. 그럼 평생 면제 한도도 있기 때문에 묶어서 이제 계산되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결국 미국의 증여세 상속세과 한국의 이 부분을 좀 비교해 주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한국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납세자가 되고 미국은 증여를 주는 사람이 납세자입니다. 상속의 경우는 한국과 미국이 의견 일치한데요. 둘 다 주는 쪽이 납세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이 상속 증여세가 매우 관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관대한가 하면은 미국은 상속과 증여 합쳐서 원화로 150억 원 정도 세금이 없이 증여나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또 주의할 점이, 지금 이 150억이라는 금액이 한시법이라는 거, 그래서 2018년에서 2025년도까지만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2025년쯤에 미국 의회에서 이 법을 계속 연장을 하면 쭉 이대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연장을 하지 않으면 2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 약 76억 원 수준인데 그래도 한국보다는 훨씬 공제가 많겠습니다. 세율로 보자면 미국은 18에서 40% 정도의 상속 증여세율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은 10에서 50% 수준인데 주식 같은 경우는 대주주인 경우에 20% 할증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10에서 60%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10에서 60%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 증여세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국이 자랑하는 게 지금 소개됐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자랑할 만한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질문에 이어지는 이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그 부분이다 보니까 증여와 상속세에 대하여 주는 사람이 평생 면제되는 한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말씀하셨던 게 2025년까지라고 하셨는데 네. 그게 그 정치적인 어떤 뭐 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일단 그 시작이 된 게 2018년도인데요. 이때가 공화당 집권기였습니다. 이제 공화당은 기본 기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 스미스의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 자율에 맡기는 그런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기보다는 조금 걷어주고 그 돈이 이 시장에서 유통되면서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는 그런 기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공화당 집권기에는 비교적 세금이 관대해지고 민주당 집권기에는 많이 걷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많은 역할을 한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5년쯤에 집권하는 그 미국의 정치당이 공화당이면은 그대로 이 152억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계속하게 되면 만약 2분의 1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또 우리 고객님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없었던 질문 하나 더 집어넣어서 답변을 바로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요. 역시 전문가세요. 이렇게 모든 부분에 대한 질문을 다 바로바로 해주셨네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 외에 기타 세제로 이제 금융자산에 대한 소득세율이 한국과 비교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비교되는 수준일까요? 예, 미국의 기타 세제라고 하는데 말이 기타이지 사실상 본세를 위협할 정도, 육박할 정도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 세제지만은 중요한 세금이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NIIT, 그 다음에 GILTI, 그리고 엑짓 텍스 이 세 가지가 기타 세제지만은 중요한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NIIT는 뭔가 하면은 Net Investment Income Tax라는 건데요. 영어로 말하면 패시브 인컴, 한국말로 불로소득, 이자 배당, 임대, 양도, 로열티 같은 근로성이 아닌 불로소득에 대해서 추가로 3.8%를 과세하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은 미국에서 오바마 케어라는 한국의 건강보험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오바마 케어를 시행을 했는데 그 재원을 마련하다 보니 특별히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제 부유세 형태로 구체적으로 NIIT라는 세금으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어쨌든 미국 납세자들은 예전에 없던 이 NIIT 텍스를 내야만 하고 영주권 취득하시는 분들은 미국에 살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생긴 거액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한국의 세제라고 한다면 똑같은 세제는 없지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비슷한 세제가 아닌가. 한국 세법상 우리가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은행에서 14%, 지방세까지 합치면 15.4%를 원천 징수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1년간 이자나 배당이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결국 14%로 끝나는 게 아니고 최고세율 한국의 45%까지 누진과세 하겠다는 건데 이 취지가 아마 미국의 이 NIIT와 가장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GILTI라는 텍스가 있는데 GILTI는 글로벌 인텐저블 로우 텍스트 인컴이라는 건데 이름부터 좀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왜 생겼나 하면은 미국에서 봤을 때 해외 기업들이 많아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예를 들어
구글이나 애플 같은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미국 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많은데 미국 자체에 세금을 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 세금을 내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에 매출을 하더라도 미국 내에 세금을 내게 만드는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 이 길티 텍스인데, 이 세금이라는 것은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공평하게 누구나 적용이 되다 보니까 대기업이 아닌 일반인들한테도, 일반 미국 납세자들한테도 결국 적용이 되게 된 것인데,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이 아닌 외국 기업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본인 그 법인에 대해서 미국 세율 21%로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될 수 있는 그런 세금이 길티 텍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 분들이 한국 법인을 만들었을 때 그 법인의 주주들이 미국인 주주가 50% 이상이면은 이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미국 법인세를 내게 된다. 물론 이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방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 절세 방법을 찾아서 내지 않아야만 하는 그런 추가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유의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와 비슷한 한국의 세제로는 2021년 하반기에 간주 배당세라는 것을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한국 그 납세자들이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결국 입법화되지는 못하고 이제 나중으로 다음 기회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엑지 텍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엑지 텍스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익스프레이션 텍스라는 것인데요. 국적 포기세를 말합니다. 국적 포기세는 미국 시민권자는 어쨌든 포기하면 당연히 이 세금이 부과가 되고, 영주권자인 경우는 8년 이상 영주권을 유지하던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할 때 국적 포기세라는 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주권자 분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서 영주권자니까 국적을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세금 신고를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또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 안 했다가 적발이 되면 또 그에게 페널티를 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 신고하는 방식은 본인이 영주권자인 기간 동안 또는 시민권자인 기간 동안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시가의 증가분에 대해서 약 15% 정도 세금 양도세를 내는 것이 미국 국적 포기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무조건 내는 건 아니고 공제가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약 75만 불 정도를 양도 차익에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이 세금은 무서운 세금이고 피하는 것보다는 원화로 한 8억 정도는 양도 차익에서 빼주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내라면 부담 없이 신고를 해도 되니까 너무 두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세금이 한국에 생긴 국외 전출세라는 세금인데요. 이 국외 전출세는 어떤 세금인가 하면은 한국의 법인의 대주주인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 그때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팔진 않았지만 양도 차익을 구해서 거기에 20%를 세금을 내고 가라. 이게 국외 전출세입니다. 미국의 국적 포기세와 비슷한 개념의 세금인데, 이 또한 억울하지만 팔지도 않은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실정법이기 때문에 지켜야만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시는 분들은 영주권 그 자체에 대한 것도 많이 중요하겠지만은 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뭐 상속증여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또 기타 세제를 꼼꼼히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정말로 취득하실 의사가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셔 가지고 슬기롭게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4번 질문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지만 되게 또 남들은 잘 다루지 않았던 분야를 지금 굉장히 자세히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시청자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적 포기세라고 하는 미국에서의 세법, 그다음에 한국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국외 전출세. 예. 이 두 가지가 좀 비교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미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는 그런 세법입니다. 그러면 5번째 질문인데요. 답변이 좀 간단하게 나오셔 있네요. 일단 미국 영주권자는 해외 금융자산 신고 제도에 따라 거주든 비거주든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전문가의 답변을 좀 우리 시청자한테 확인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해외 금융자산 신고 제도는 세금 신고보다 더 중요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페널티가 세금 신고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금융자산 신고 제도는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신고이고요.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의 금융자산 신고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FBAR이라는 신고 제도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FATCA라는 신고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더 중요한 게 FBAR, 우리가 FBAR라고 하는데요.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 이 FBAR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 했을 경우에 페널티가 미니멈 10만 불 또는 본인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50% 중에 큰 금액이 페널티입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를 혹시라도 빼먹고 안 했다가 걸리면은 원래대로 다시 한번 신고를 하고 소액의 페널티를 내면 끝날 일이지만은 한국에 예를 들어 금융자산이 1억 원 정도 있었어요. 그 신고를 안 했다가 적발이 되면 미니멈 10만 불, 약 1억 원 정도의 페널티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50만 불의 크리미널 페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0년까지 기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리스크한 그런 게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세금 신고 플러스 해외 금융자산 신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이행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고를 한다고 해서 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건 아닌데도 이걸 몰라서 그런 일들을 당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몰라서 못했다고 쉽게 봐주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사법제도가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살아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연루가 되면은 거기에서 빠져나온 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신고만 하면 될 것을 간과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페널티를 직면하게 되고 정말로 또 영주권을 포기하고 도망가야 되는 또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텍스, 세금 신고, 또 하나는 해외 계좌 신고. 해외 계좌는 FBA와 페트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그렇게 문제될 건 없겠습니다. 지금 신고하면서 많은 그 불이익이 있을까봐 안 하시는 건데 안 하시거나 고의적으로 또는 몰라서. 예. 그렇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답변은 실은 그렇게 신고만 하면 되지 거기에 부과되는 불이익은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괜히 두려워하셔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이 부분은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질문 마지막에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지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와서 지내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나라도 해외 자산에 대한 신고 제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도 미국과 유사한 해외 금융자산 신고 제도가 있는데요.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에서는 10,000불 이상을 해외에 갖고 있으면, 금융자산을 갖고 있으면 미국에 신고하라. 이게 미국 계좌신고제도의 기본이고, 한국은 한국이 아닌 해외에 5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 신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10,000불, 한국은 5억 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잘 기억하시고 신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영주권을 취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미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양쪽 납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납세자이면서 또 미국 납세자이기 때문에 결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미국 세금 신고, 미국 해외 계좌 신고를 잘 이행하셔야 되고, 또한 한국 종합소득세, 한국 해외 계좌 신고, 이걸 둘 다 잘 이행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쪽 나라 모두 거액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6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주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정된 시간보다 좀 더 초과된 영상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이용환 선생님, 다음 기회에 우리 시리즈로 진행할 만한 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실까요? 네, 오늘은 미국 세법에 대해서 강렬하고 또 중요한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쪼개서 디테일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또 그에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에 더 이렇게 쪼개서 더 중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미국 세법, 죄송합니다. 미국 세무사님, 네,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다음 기회를 기약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